지난달 16일 독도 경비 총책임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은 2009년 강일학 경찰청장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차관 공동회견도 불참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그 후 일본의 만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한국에 대한 제재와 대항 조치 등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 신문은 한국 대응팀에서는 강제동원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경제 제재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이 최근 한국 대응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독도 방문과 관련해 일본 자민당 외교부에 내 설치된 대응조치 검토팀이 8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여름까지 구체적인 대항책을 중간 정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 검토팀의 좌장인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외교부의 의장은 첫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부 측에 주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도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토 회장은 일본 정부가 거듭해서 자제를 요구했는데도 김 청장이 지난달 독도에 상륙했다고 비판한 뒤 항의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는 다른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책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대응팀 신설은 현재 한일 관계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 대응팀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도를 지킬 위그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천 소재 아론 비행선박 산업이 세계 최초로 위그선 선급 증서를 발급받아 위그선의 국내 운항은 물론 수출 산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위그선은 비행기 형태로 바다 위를 비행하지만 수면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위그선은 지금까지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되었으나 상용화된 적은 없습니다. 위그선 건조 전문업체로 설립된 아론 비행선박은 지난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여 M80 위그선 모델 개발에 성공했고 해양수산부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하여 세계 최초 선급 인증 위그선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위그선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한국의 위그선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위그선의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사기술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 산업은 여객 수송용 8인 승급 M80 모델을 내년부터 울릉도 노선에 우선 취항시킬 예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도서주민들이 뱃멀미 없이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해상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그선 산업은 단순히 위그선을 건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위그선 조종사 등 운항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돼야 하므로 위그선 건조인 제조 산업과 운항 등 3차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 2, 3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현욱 대표는 이번 선급 인증을 계기로 올해는 조종사 양성과 위그선 실증에 주력하여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하겠다. 향후 20인승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량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위그선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플랫폼의 세계적 선점은 위그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이 됨으로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그선은 세계 수요가 1만 5천 척 이상으로 34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그선 건조 산업을 육성하면 차세대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가 가능하고 이미 스페인, 덴마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구매 의향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든 위그선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의원 대표사 절단, 교통정책 전문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 일행 12명이 아론 비행선박 산업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 사절단이 한국 위그선의 도입 및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이뤄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위그선의 제품과 생산 공장 시설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운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산업은 이번 방문으로 위그선 생산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조종훈련센터 설립, 그리고 위그선 정비체계 구축 논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위그선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7천여 개의 섬을 갖고 있어 위그선 수요가 2천여 척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론 비행선박산업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 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위그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천시도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의원 대표사절단, 교통정책 전문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의 방문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UAE, 사우디 등 중동 시장을 겨냥한 한국 위그선 수출을 위해 내년 1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2022년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위그선은 원래 구소련이 개발한 선박입니다. 비행기의 형상을 하고 수면 위에 살짝 떠서 고속으로 항해하는 방식의 배와 비행기를 섞은 이동수단이죠. 소련이 제작한 위그선은 에크라노플랜 KM, 룬급 에크라노플랜 등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룬급만 봐도 당시 나토가 정찰위성을 통해 카스피해를 보다가 웬 특이한 거대 궤비행체가 수면에서 떴다가 고속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카스피해의 괴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소련이 이걸 개발한 이유는 당시 부족했던 해군의 수송 능력과 빠른 제해권 장악을 위한 전략 보급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룬급의 경우 동체 위쪽에 달린 6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룬급의 크기가 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대함 미사일도 4.5톤에 400kg에 가까운 폭약이 들어가는 일격에 항공모함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한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위그선 자체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운용과 관리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위그선은 전통적인 선박과는 달리 수상 비행기와 같은 외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선박 운항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공기 면허 획득에 가까운 훈련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운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종사 선발부터 난항을 겪었었죠. 그리고 높은 파도가 불거나 악천 후에는 비행이 불가능했고 특유의 형상과 수면에서 둥둥 뜨는 게 아니라 수면 위쪽에서 날개의 양력을 받아 공중부양해서 항해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가다가 파도를 만나면 그대로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굳이 위그선에 집착하는 이유는 선박과 항공기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은 속도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지만 부대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그선은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도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와 비교해도 연료 소모량은 적고 적재량은 많습니다. 위그선이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지면 효과 때문입니다. 일반 비행기는 공중에 뜨는 양력을 만들기 위해 양 날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공기와 날개가 부딪히면서 날개 주변으로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겨나 마찰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수면이나 지면과 가까이 날게 되면 비행체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갇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비행체의 아랫부분은 윗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공기 압력이 증가하면 날개에 발생하는 와류가 줄어들면서 비행 성능이 좋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위그선의 경우 휘발유 200리터로 800km의 운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연료 소모량이 동급 선박이나 항공기의 30에서 50%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여객선과 보급선의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 수준으로 위그선은 이 중 15%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성공적으로 위그선을 수출하면 이후에도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한다면 세계에 한국의 위그선이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위그선을 만들며 일본의 만행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 등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해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연일 독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가운데 해병대사령부는 경북 포항시 호텔 마린에서 김태성 사령관 주관으로 제15회 해병대 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현직 해병대 주요 장성, 군사안보 전문가, 해병대 발전자문위원 스티븐 R. 러더, 미 평양해병부대 사령관 등 미 해병대 주요 지휘관 이강덕 포항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스콧 M. 콜틱 미 제1해병 비행사단 부사단장은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맞아 한미 해병대 항공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미 해병대의 역사적 뿌리와 유대 관계는 매우 깊다라며 이에 한미 해병대 항공전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미 동맹을 세계에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해병대가 48년 만에 항공단을 부활시켰습니다. 포항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창설식에는 이례적으로 미 해병 장성들까지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48년 만에 재창설된 해병대 항공단은 내후년까지 마리온 28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공단 창설식에는 스티븐 러더 미 태평양 해병사령관과 제임스 비어맨 제3해병기 동군사령관 등 인도 태평양 지역 미 해병 장성들도 이례적으로 여러 참석했습니다. 미 제2해병 비행사단 부사단장 스콧 콜틱은 항공단이 창설됐으니 항공전력을 포함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미국은 원정 작전이 가능한 한국 해병대의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은 한국 해군의 능력을 인정해왔습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과 미 해군 사령관의 접견 당시에 부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병들을 변함없이 지휘하는 도널리 사령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어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강력한 혈맹으로 영내 안정과 평화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결코 분리되거나 깨질 수 없는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며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한 미 해군 사령부가 미 해군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미 해군 간 핵심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널리 사령관은 한미 해군의 유기적인 협력은 양국 해군의 연합 협조 체계 발전과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 해군 간 건설적인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해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동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위그선은 일본에게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멈추지 못해 결국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